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은 총재님께서 경기 침체보다 집값이 더 무섭다고 하시잖아요. 서민들이 죽겠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보다 집값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면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돈을 못 갚아서 죽겠는 국민들보다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 국민들이 꼴보기 싫으신 건가요? 뭔가요? 경기 침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그 경기 침체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 두려워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 얘기했거든요.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 단계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 또는 새롭게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민대출과 그리고 정책기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인가요? 지금 마용성,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잡겠다고 초과상가를 다 태우시는 지금 상황이 과연 올바른 상황이신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 집값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자꾸 올린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를 자꾸 올린다. 은행 배불려주는 행동. 기업들은 살리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해가면서 왜 국민들은 돈 벌면 안 되나요? 좀 투자해서 돈 벌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 전세대출은 정말로 실수요자,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전세대출도 막겠다?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가격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지금 더 이상의 규제가 나올 수 없는데 잡히질 않고 이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저가 아파트에 대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DSR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정부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왜 비난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전 정권의 정책이 지금 정권에까지 이어져 온 게 맞고, 기존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썩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여의도가,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식물 여당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여론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의 발의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지 현재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들이 참 많네요. 오늘 일을 하다가 저녁쯤이 됐는데 사장이 안 가니까, 제가 안 가니까 실장님들께서 오늘 영상 찍냐고 빨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저를 갈구고 들어가셨는데, 아무튼 대표는 빨리 퇴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방송을 찍는 바지런한 대표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1금융권의 담보대출에만 시행을 했던 것을 이제 2금융권의 담보대출과 그리고 1금융권의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적용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받게끔 하겠다,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8월 20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다시 한번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것도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의 대출에 대해서 그 가산금리를 1.2%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오르고 있는 주택들이
서초, 송파, 강남, 그리고 마용성 뭐 이런 서울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중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딱딱 집어서 특별한 단지들만 아파트 가격이 되게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전체를 지금 사실 경기도권은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경기도권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앞서서 스트레스 DSR에 대한 금리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서민들이 받는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오른 그 지역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주변으로 이제 온기가 퍼지면서 서울의 그 지역들 그리고 경기 수도권 이제 그런 지방의 아파트 값을 사전에 잡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지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9월부터 주담대 한도 수도권서 더 축소 DSR 가산금이 1.2%인가 원래는 0.7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0.75%를 이자 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내줄 때 이 가산금리를 반영을 해서 대출을 덜 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1.2%까지 그것도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주담대에만 적용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 이 DSR은 이제 뒤로 연기를 한 이유가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5060 자영업자 12조 연체 중 그리고 이제 줄폐업, 자영업자 은행도 비상, 올해 쌓인 연체액만 1.5조. 그래서 돈 벌어도 이자도 못 낸다. 자영업자 연체율 급등. 그래서 11년 만에 최대치. 그리고 이금융권에 대한 그 연체율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담보대출은요, 상당히 그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 10년 내에 0.5%, 1%를 넘어간 적이 없을 만큼 담보대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취약계층, 신용도가 낮고, 그리고 뭔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자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연체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상한 불능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DSR을 미룬 건데, 근데 여기에 물론 주택담보대출이긴 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DSR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까지 가산금리를 올려서 적용하겠다. 그리고 오늘이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13번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보다 집값 상승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요, 자영업자들의 힘든 그런 것들보다 집값 상승이 더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죽겠는 국민들보다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 국민들이 꼴보기 싫으신 건가요? 뭔가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그 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 두려워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 물론 3개월 이내에 조건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기는 했지만, 부동산 심리 자극하는 실수 안 된다. 이걸 왜 한국은행에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분들은 버틸 힘이 없으세요. 버틸 힘이 없으시고 정말로 진짜 이 제목처럼 벼랑 끝에 몰리셨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까봐 금리를 못 내리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저는 좀 그것이 궁금하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것도 3개월 이내에 금리를 내리지 말지 고민하겠다. 지금 미국은 9월 달에 B컷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13번째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돌입을 한 건데, 이 이상 가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집값이 무서워서 못 내린다라는 것이
저는 도대체 네, 답답합니다. 네. 사실 이 고가주택을 노리는 현금부자들 논란에 보시면요, 고가주택 사시는 분들은요 현금으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DSR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요 서민들을 옥죄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집값을 잡는 것이 목적인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말이 정말 여기 제격인 것이,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시의 범위 확대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전세 대출 DSR 적용을 산정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세대출 DSR 적용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그리고 정책대출이라는 건 기금대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중에서도 허그나 HF에서 내주는 그런 기금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좀 싸죠. 거기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80%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 대출은 최대 보통 70에서 80%까지 나오겠는데, DSR을 적용해 버리면 그게 얼마만큼 떨어질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전세 대출은 정말로 실수요자,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전세 대출도 맞겠다?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서 DSR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를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렇게 21일 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연합회, 이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해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가격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지금 더 이상의 규제가 나올 수 없는데 잡히질 않고, 이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저가 주택, 저가 아파트에 대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DSR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거기에 전세까지 오를 걸로 보이니까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수요를 꽁꽁 틀어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급을 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그게 반응이 없고 계속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이제 수요를 틀어막겠다. 근데 세상에 전세 대출을 막는다는 게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로 협박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세 대출 DSR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세를 정부에서는 서서히 전세를 없애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로는 그 전체 금액의 25%, 그래서 0.37호를 적용했고, 원래 9월 달에는 50%에서 0.75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1.2%로 상향하겠다는 거. 연소득 5천만 원 차주는 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연소득 1억 차주는 종동보다 1,800만 원에서 약 5,400만 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대폭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축소될 전망이다. 네.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금리를, 스트레스 DSR 금리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시장에서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0.4%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요, 코픽스 금리가,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요 가상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은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가상금리를 올려서 전체적인 금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은행의 이득이 지금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좋으라고 언제까지 이런 정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이런 이득, 마진을 남겨주는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하는 총재도 쉽사리 금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지금 기준금리가, 실질금리가 내려갔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그 갭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그래서 고민이 많이 깊으신 것 같고요.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안 할 가능성, 올해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셨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은 총재님께서 네, 경기 침체보다 집값이 더 무섭다고 하시잖아요. 서민들이 죽겠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보다 집값이 더 무섭다고 그러면서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집값이 오를 게 무서워서 금융당국과 정부, 행정부의 이런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단계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 또는 새롭게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민 대출과 그리고 정책 기금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인가요? 지금 마용성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잡겠다고 초과상가를 다 태우시는 지금 상황이 과연 올바른 상황이신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 집값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를 자꾸 올린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를 자꾸 올린다. 은행 배불려주는 행동. 좀 투자해서 돈 벌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